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시누이 결혼 10주년 기념 모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날을 잡으셨다고 했어요. 큰집 식구들, 우리 부부, 시누이 내외, 그리고 시아버지 친동생 부부까지 모두 불러 모은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 오전부터 움직였어요. 시어머니 댁에 일찍 들어가서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나물 무치고 그게 제가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집 문제로 처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당시 우리는 신혼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넌지시 말씀을 꺼내셨어요. 마침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참인데 수연아, 너희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 건 어떻겠냐고요. 성북구 쪽 아파트였어요. 34평. 그때 시세로 4억 7천 정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당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2억을 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대출을 끼면 되는데 함께 살면서 관리도 되고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남편은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때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이 크진 않았지만 야무지게 모은 돈이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7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8,500만 원이었어요. 남편도 비슷했어요. 둘이 합쳐서 1억 7천. 은행 대출을 8천 더 받으면 집값을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내시는 2억, 저희가 내는 2억 7천. 그렇게 집이 시작됐어요. 등기는 시아버지 명의로 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대출 상환은 저희 부부가 했어요. 매달 65만 원씩, 10년이면 7,800만 원이에요. 거기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보일러 교체할 때도 저희가 냈어요. 화장실 타일 깨졌을 때도요. 시아버지 편찮으실 때 병원비 일부도 저희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뭘 했을까요? 53살, 결혼해서 경기도 쪽에 살고 있어요. 남편분이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명절에 올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건 느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모임은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시누이 내외가 10년이 됐다며 케이크를 들고 왔고 다들 웃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저는 음식 더 내오고 술잔 채워드리고 어른들 옆에서 이것저것 챙기면서 웃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시누이가 일어섰어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는 천천히 앉아있는 가족들을 한 번씩 둘러봤어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 집 관리를 저희 오빠 부부가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상황이 요즘 좀 어렵거든요. 아버지, 혹시 이 집을 저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여기 들어와 살면 아버지 모시기도 더 좋고 관리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집은 수연이 내외도 돈을 많이 넣었는데 시누이가 바로 받았어요. 오빠 부부가 여기 살면서 관리비도 아끼고 생활도 했잖아요. 그게 다 이득 아닌가요? 아버지 명의 집에 살면서요. 저는 21번 골랐어요. 형님, 저희가 대출을 10년 동안 갚았어요. 거기다 저희 돈 1억 7천을 초기에 넣었고요. 그게 관리비로 상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수연 씨, 이건 가족 간의 얘기야. 그리고 등기는 아버지 명의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지. 제 옆에 앉은 남편을 봤어요. 말해줘, 제발.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혼자라는 걸. 잠깐 바람 좀 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가방을 들었어요. 뒤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래? 예민하기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1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여름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던 일. 시아버지 허리 수술 다음 날 병원 왔다. 집에 돌아와서 청소하고 저녁 차려드린 일.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전을 부치면서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야, 수연아?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제야 울었어요. 10년치 눈물 같았어요. 밤 10시가 넘으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신우이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새 전화가 71통 왔어요. 남편 44통, 신우이 18통, 심해부 5통, 시아버지 4통. 문자도 쌓였어요. 수연아, 어디야? 연락해. 남편한테서였어요. 수연 씨,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면 돼요. 신우이한테서였어요. 아가, 집으로 와라. 시아버지한테서였어요. 저는 한 통도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랑 밤새 이야기했어요. 수연아, 네가 억울한 거 다 맞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해.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수연아, 미안해. 어제 내가 말을 못해서. 여보, 나 오늘 집에 못 가. 왜? 짐도 있고 오늘 시아버지 약도 타러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 약은 형님이 타러 가야죠. 그 집 이제 형님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아직이요. 신우이가 어제 온 가족 앞에서 말했잖아요.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그게 아직이에요. 여보,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자. 얘기는 공평하게 정리되고 나서요. 지금은 못 가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전 11시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 씨, 아버지 오늘 병원 예약 있는 거 알죠? 누가 모시고 가요? 저도 몰라요, 형님. 이제 형님이 그 집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연 씨, 지금 그게 무슨 태도예요? 형님, 저 10년 동안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약 타러 가고 검사 결과 듣고 입원하셨을 때 보호자로 있었어요. 형님은 명절 때 빼고 몇 번이나 오셨어요? 그건 수연 씨가 가까이 살아서. 형님, 저는 제 권리가 있어요. 그 집에 저희가 넣은 돈과 10년 동안 들인 시간을 형님한테 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오후에는 심해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수연 씨, 제가 중간에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이번 일이 좀 갑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수연 씨도 아시다시피 집은 아버님 명의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 수연 씨 부부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방식이면 어떨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형부님, 저희가 낸 초기 자금이랑 10년 대출 상환금, 그리고 관리 비용을 다 합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게 저도 오늘 계산해 봤어요. 초기 자금 1억 7천, 대출 상환 7,800, 각종 수리비 합쳐서 추정치로 2천 이상, 거의 2억 7천이에요. 그 집 지금 시세가 8억 넘어요. 형부님이 제안하시는 월세 방식으로는 저희가 낸 돈을 회수하는 데만 몇십 년 걸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수연아, 네, 아버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도 솔직히 영자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낼 줄은 몰랐어.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수연아, 나는 너희 부부가 고마웠어. 근데 영자가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어. 아비로서 부끄럽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제 몫을 지켜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수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 한번 하자. 내가 영자한테도 얘기할게. 네, 나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남편과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수연아, 나 진짜 미안해. 뭐가요? 그날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거.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거 다 미안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날 누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누나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자리에서 말해봤자 더 싸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혼자 말해야 했어요. 저 혼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내가 해야 했어. 그건 맞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제 것을 지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 돈, 제 시간으로 만든 집이에요. 아무 논의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해요. 남편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말 안 돼. 완전히 말 안 되지. 그럼 이번엔 여보가 해결해야 해요. 토요일 자리에서 제대로 얘기해야 해요. 알았어. 이번엔 진짜 할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믿어도 돼요? 응, 믿어줘. 토요일이 됐어요. 시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이미 다들 와 있었어요. 시누이 내외, 시아버지 동생 부부, 그리고 남편. 시누이는 저를 보자 눈을 피했어요. 시아버지 동생분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다들 불편한 상황인 거 아는데 오늘은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형이 부른 거야. 수연이 내 얘기 먼저 들을게.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대출 상환 내역, 각종 수리 영수증, 초기 이체 내역, 시아버지가 조용히 들으셨어요. 이 집에 저희 부부가 낸 금액은 초기 자금 포함해서 2억 5천이 넘어요. 10년 동안이에요. 이 집 현재 시세는 8억 3천이고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수연 씨, 여기 살면서 얻은 것도 있잖아요. 전세 비용 아낀 것만 해도. 남편이 그때 입을 열었어요. 누나, 그 논리라면 우리가 낸 돈도 없어야지. 우리가 여기 공짜로 살았어? 대출 갚고 관리하고 아버지 병원 수발하면서. 시누이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상황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저한테 전가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시아버지 동생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사실대로 얘기해. 이 집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 시누이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심해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빚이 있어요. 이 집 받아서 팔면 정리가 되고 저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시누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는 나이도 있으시고 실버 주택 같은 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좋은 데 많고.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동생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 나가 있어. 내 눈앞에서. 신우이 내외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에서 나갔어요. 심해부가 가면서 저한테 고개를 한 번 숙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수연아, 네, 미안하다. 내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아버지,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어요. 아버지, 저는 이 집을 정리했으면 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아버지 동생분도요. 파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팔아서 투자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 2억, 저희가 2억 7천이었으니까 그 비율로 나눠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새로 시작할게요. 시아버지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집에 저도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찾아뵐게요. 근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우리 관계가 계속 흔들리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해요. 시아버지 동생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 수연이 말이 맞아. 이게 제일 깔끔해. 시아버지가 오래 생각하셨어요. 그러다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그 한마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서. 나는 솔직히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했거든. 우리가 지분 절반만 인정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네 말 들으면서 그게 진짜 해결이 아닌 거 알았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타협이 언제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근본이 잘못된 건 고쳐야죠. 집 매각 절차가 시작됐어요. 부동산에 내놓고 2달쯤 지났을 때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8억 1천에 팔렸어요. 투자 비율대로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약 3억 3천을 가지셨어요. 저희는 4억 6천을 받았어요. 사실 10년 동안 들인 시간을 생각하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입도 있었고 저희 부부가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었어요. 신우이 내외는 그 이후로 연락이 한동안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결국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안타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해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용인 쪽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많이 적적하실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용하셨거든요.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달라지셨어요.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새로 친구가 생겼다고, 어제같이 산책했다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찾아뵀어요. 가서 같이 산책하고 좋아하시는 설렁탕 드시러 가고. 시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여기 와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나는 그동안 네가 그냥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네가 그때 나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몰랐겠다. 그리고 영자한테 이 집도 넘어갔겠지. 그랬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을 거야. 저는 시아버지 손을 마주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좋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같이 한 시간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부부는 은평구 쪽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저희 이름으로요. 처음으로 우리 2사람 이름이 나란히 들어간 등기를 봤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인데 그게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집들이 날 어머니가 오셨어요.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셨어요. 집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 됐다, 수연아.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앞으로는 무조건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사실 그 토요일 모임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게 며느리의 삶이려니, 우리 집 분위기려니 하고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언젠가 알아주시겠지, 다들 알고 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시누이의 말이 저를 깨웠어요. 10년을 버텨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참고 있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채로요. 내가 모은 돈인데 내 통장이 없고, 내가 지킨 집인데 내 이름이 없고, 내가 살아온 시간인데 내 기억만 남아있고. 저는 이제 알아요. 내 이름을 내가 불러야 해요. 내 권리를 내가 말해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평이 숨어 있을 때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가족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배웠어요. 나가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혼자 버티는 용기. 그리고 결국 내 이름이 달린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용기. 저는 지금 행복해요. 크게는 아니어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작은 확인이 매일 진짜라는 걸 알아요.